네,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 무슬림 유학생들의 식생활 장애 개선 연구 발표를 맡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공 이무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무슬림 친구들이 겪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먹거리에 주목을 했는데요. 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무슬림들은 그 쿠란이라는 경전에 있는 교리에 맞게 고기가 도축되지 않으면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여부를 할랄 그리고 하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요. 아랍어로 할랄은 허용된, 하람은 또 금지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연구는 교내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인 버디 활동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버디 활동 중 함께 식사할 곳을 찾을 때마다 친구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할랄인지를 알아야 돼서 음식 성분을 일일이 검색하면서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대칭과 할랄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유통의 한계라는 학술적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와 기대 결과물로서 기대하는 것은 부산 지역 할랄푸드 접근성 개선을 위한 O4O라는 온라인 포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거에 따른 결과물로는 학술 보고서뿐만 아니라 실무 타당성 검증서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 제안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6주간의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3차 활동으로는 설문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초기에는 이에 관련된 학술 논문을 분석하고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3개국어로 된 정밀 설문지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3주차 활동에는 부산 이슬람 성원의 협조를 얻어서 포스터를 활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 환경을 성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주차인데요. 4주차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주차 활동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장 실태 조사인데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인지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김해 동상동이라는 외국인 거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할랄 육류가 일반 육류보다 15% 이상 이 비싼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주로 대용량으로 판매가 되어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조리를 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요. 다음으로 5주차에 들어서는 저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총 5명의 무슬림 유학생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겪는 고충은 일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하람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제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으로 결과를 만들고요. 또 사회적 고립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도출했는데 이는 아무래도 무슬림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혜택을 받기는 참 어려운 소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또한 이런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모델링했습니다. 6주차에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이라는 문제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KMF BPJPH라는 기관이 두 개를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KMF는 코리안 무슬림 페데레이션 한국 무슬림 협회입니다. 그 BPJPH는 바단 픈 옐랑가라 자미난 프로덕 할랄이라는 인도네시아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할랄 검증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의 KMF랑 인도네시아 BPJPH 간의 상호 인정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KMF에서 맺어진 이 검증된 할랄은 인도네시아에서도 할랄이로 인정이 되는 그런 상호 인정 협정이 맺어졌다는 건데요. 저는 이 실물을 분석하고 식품 성분 리스트를 대조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에 꼽히는 성분이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젤리라든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코올이, 저희는 알코올이라고 하면은 술밖에 떠오르지 않지만은 이 주정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케찹이라는 것도 주정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조미료들의 주정이 거의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는 솔루션으로 하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성분 판별 신호등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트래픽 라이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 신호등이 무엇이냐? 신호등을 보면은 색깔이 크게 세 개가 있죠. 초록색은 뭐 지나가도 되고, 노란색은 주의, 경계 이런 느낌이고, 빨간색은 멈춰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전 크게 세 가지로 3단계 3스테이지로 나눴는데, 초록은 완전히 검증되고 먹어도 되는, 그리고 노란색은 성분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조리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주의 경계가 필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은 아예 성분 자체가 할랄이 아니어서 이거는 할랄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도네시아과 진도 교수님인 박강호 교수님과 컨설팅 통해 현실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수정하는 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이 할랄이라는 게 뭐 80% 할랄이고 뭐 적당히 할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yes or no라고 이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데, 현실적으로 완전히 할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한계도 있고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완벽한 할랄이란 높은 벽보다는 실현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또 이런 대학 유학생들이 할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부분을 커뮤니티 기반의 상호 공증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 상당히 동의를 해서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주차의 활동에 큰 버팀목을 얻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버디 친구들의 고민이 실제로 경제적 페널티라는 데이터로 증명되는 과정을 보며 연구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남은 7주차부터 15주차까지 유망 품목을 3종을 확정하고, 그리고 실제 원가 산출을 포함한 가상 수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 저는 다짐이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제가 버디 친구들에 향한 작은 마음에서 시작됐지만은
이 부산 유학생 전체뿐만 아니라 이런 앞으로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글로벌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무슬림 유학생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어서 비록 작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이 유학생 전체의 식탁을 바꾸는 큰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려서 정말 감사합니다.